나는 왜 매일 술을 마시는가? 애주가를 위한 변론. 프랑스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물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술을 만들었다. 그는 인간이 만든 발명품 중에서 술이 최고라고 본 듯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인간을 논할 때 술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왠지 않고 없는 찐빵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술과 관련한 표현 중에는 호모 인비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인비벤스는 술 마시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이 용어는 미국 펜실베니아대 패트릭 맥거번 교수가 지은 술의 세계사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는 책에서 알코올에 대한 고고학적 단서들을 추적하면서 술이 인간에게 특별한 음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책에 따르면 술 마시는 인간, 즉 호모 인비벤스의 출현은 거의 4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하자면 술은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할 정도로 술과 인간의 인연은 오래되었습니다. 시인 보들레르는 포도주 예찬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포도주가 없어진다면 지구에 사는 인간들의 건강과 지성에는 구멍이 뻥 뚫려버릴 것이다. 술이 인간의 건강과 지성사에 큰 공헌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사람들은 왜 술을 즐겨 마실까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는 술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이가 술을 마시고 있는 어른에게 왜 술을 마시나요?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술꾼은 부끄러움을 잊고 싶어서 마신다 라고 답합니다. 아이는 뭐가 부끄럽다는 거지요? 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술꾼은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럽단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조용히 떠나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 속 술꾼은 자신이 왜 술을 마시는지도 모르고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런 술꾼의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어른들은 술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왜 술을 마실까요? 로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술자는 갈증을 면하기 위하여, 두 번째 술자는 영양을 위하여, 세 번째 술자는 유쾌하기 위하여, 네 번째 술자는 발광하기 위하여 마신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음료 대용으로 마시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또는 기분이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포도주는 노인의 우유라는 말로 술을 긍정했습니다.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은 음료로서 가장 가치가 있고 약으로서 가장 맛이 있으며 음식 중에서 가장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히포크라테스의 관점으로도 술은 음료이자 약이자 음식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를 좋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남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이 없다면 계약도 없다. 술은 비즈니스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뜻입니다. 술은 도무지 웃을 줄 모르던 고객을 웃게 만들기도 하고 협상에서 한치의 빈틈을 보이지 않던 상대방에게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과거 대한민국 직장에서는 술상무라는 독특한 직함이 있었습니다. 술상무는 한국의 접대 문화를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비즈니스 세계가 단순히 정도나 순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술상무를 두어서라도 비즈니스를 성사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직책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술상무는 술을 통해 비즈니스에 막힌 곳을 뚫어내는 로비스트이자 해결사를 뜻합니다. 꼭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술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문우 괴테가 만년해낸 서동시집에는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술을 마실 줄 모르는 자는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칼 마르크스도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장 자크 루소도 자신의 소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위선자 들릴수록 술 한 방울 입에 안 대고 말똥말똥한 것을 눈여겨봐 왔다. 그들의 영혼은 이중적이기 일수다.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은 진심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괴테나 마르크스, 루소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술이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인정할 만합니다. 사람들이 술을 왜 마시는가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끌리는 주장을 한 사람은 독일 소설가 토마스 만입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던 그는 매일 저녁에 맥주를 즐겼다고 하는데 먼저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매일 저녁 식사에 헬레스를 마시곤 했다. 500cc 잔으로 3잔이면 어김없이 내 기분이 달라졌다. 긴장이 풀어지고 안락 의자에라도 앉은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 이제 다 끝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루를 열심히 산 사람이 누리는 저녁의 평안함이라고 할까? 종종 아주 쓸모있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순간이었다. 어떤 기분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아마도 퇴근 후 한 잔 술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본 사람이라면 토마스 만의 이야기에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하루를 열심히 산 사람이 누리는 저녁의 평안함이라는 표현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토마스 만이 누리는 저녁의 평안함은 단지 술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그날 하루를 열심히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이 더 큽니다. 맥주는 그러한 감정을 고조시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느낌은 하루를 열심히 산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빈둥거린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토마스 만에게 한 잔의 술이란 하루를 열심히 산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신의 은총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토마스 만이 500cc 3잔이면 어김없이 내 기분이 달라졌다라고 표현한 대목입니다. 아마 토마스 만은 주량이 조금 센 편에 속했나 봅니다. 그의 주량으로는 500cc 3잔이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태에 도달하는 정량입니다. 만약 토마스 만이 자신의 주량을 넘겨서 계속 마신 끝에 맥주 10잔을 채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도 여전히 저녁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만취해서 기분을 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토마스 만은 저녁 식사에서 기분이 좋을 정도에서 그쳤기 때문에 저녁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면 어느 누구도 저녁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애주가라면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지 않는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내일도 저녁의 평안함을 만끽할 수 있을 테니까요. 공자님도 앉은 자리에서 술을 100병이나 비울 정도로 주당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님은 절대 취하는 법은 없었다고 합니다. 공자님의 음주 습관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논어에 나옵니다. 유주무량 불금난. 술의 양은 제한하지 않았으나 취해서 난잡하게 되는 일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술은 마시되 취하지 않을 정도에서 그칠 줄 아는 게 공자님의 음주 자세입니다. 아무리 좋은 술이라도 과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실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루를 열심히 산 후에 저녁에는 자기 주량에 맞는 적당한 음주를 통해 저녁의 평안함을 만끽해보면 어떨까요? 이상 애주가를 위한 변론이었습니다.